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형아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좀 쑥스러워요, 약간. 오늘은 뭐 둘기님 없이 둘이서 또 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약간 되게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여행을 가지는 못하니까 기안84님이 그 이렇게 약간 음악하는 뭐 음악 일주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약간 뉴욕을 이렇게 가가지고 막 랩하고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빌미로 오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위스키를 하나 소개해야 되겠다. 이게 또 워낙 댄서 출신이니까 그 힙합 문화 이런 게 좀 더 오신 거 아니에요, 마음에도? 그렇죠, 그렇죠.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버번 위스키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짜란!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위도우 제인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위도우 제인이 뭐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뭐 드셔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맛은 괜찮으나 이제 가격대가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는 너무 많다, 선택지가. 요런 좀 평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위도우 제인이 가진 몇 가지의 좀 매력 포인트들을 좀 어필하면서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엄청 핫하다가 요즘 저도 좀 신경을 못 썼던 위스키인 것 같은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간단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위도우 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우 제인 같은 경우는 일단 뉴욕 브루클린에 증류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립이 돼서 원래는 그 창립자 2명이 처음 설립했을 때는 그 초콜릿 공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초콜릿을 활용한 리큐르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로 다시 거듭나서 지금은 이제 위스키 증류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뉴욕에서 가까운 그 로젠데일이라고 하는 광산, 근교에 있는 수원지를 끌어다가 위스키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네랄 성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위스키의 어떤 캐릭터를 좀 부과하고 굉장히 좀 크리미한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데 조금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좀 인기 있는 제품은 요 10년 제품입니다. 위도우 제인 같은 경우는 요 라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렌디드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켄터키, 테네시, 인디아나 이렇게 세 개의 주의 증류소 원액을 가지고 약간 블렌딩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샌프란시스코 스피릿 어워드 같은 데서 상도 좀 많이 받았고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제품이 더 있어요. 하나는 아메리칸 오크 에이지드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크 앤 애프루드 에이지드, 이렇게 두 가지 제품 해서 총 세 가지 제품이 국내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 10년 몽투칸에는 버번이고 요 두 가지는 이제 라이인 거잖아요. 네네. 보시면은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라이 메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라이 함량이 51% 이상 함유된 메쉬비를 사용해서 원액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라이 위스키라는 명칭을 쓰려면 원래는 이제 새로 만든 오크통, 이제 버진 캐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통은 아니고요. 위도우 제인 10년 제품을 이제 숙성했던,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용을 했던 캐스크를 재사용해서 숙성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 메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재사용한 캐스크에서 이제 숙성한 원액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요 애프루드 에이지드라는 제품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제품하고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사과나무 오크칩을 넣어서 이제 숙성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건데, 요런 방식이 사실 스코틀랜드에서는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어떠한 첨가물도 넣어서 숙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크칩을 허용하고 있어요. 뭐 일부 브랜드가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스테이블을 더 집어넣는 방식을. 그렇죠. 뭐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10년?
아메리칸 오크, 애플우드. 네네. 세 가지 제품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세 가지를 얼핏 봐서는 우선은 10년이 색깔 한 중간 정도네요. 셋 중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진할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우드가 조금 제일 연한. 네네네, 가장 연한 느낌이기는 한 것 같아요. 10년부터 보면 위도우제인 10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향을 딱 맡으면 버번 위스키 특유의 약간 아세톤 향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느껴지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첫 잔을 지금 이 10년을 하다 보니까 첫 잔으로 먹기에는 그래도 45.5도가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 확실히 이 버번 위스키 특유의 탄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혀를 쫙 조여주는, 확실히 얘도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얘네가 NDP니까 원액을 사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뉴욕 위스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배럴 프루프로 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부러 그 로젠데일 광산에 물을 좀 그렇죠. 넣어서 아무래도 네네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스트렝스를 좀 강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잡은 컨셉 자체가 이제 뉴욕의 로젠데일이라고 하는 광산이 굉장히 유명하니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 위스키에 좀 사용한다, 이런 거를 좀 뭔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물로 이제 희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수를 좀 강하게 할 수는 없었겠죠. 저희가 지금 먹는 게 이제 2022년 네네. 그리고 676번째 배치네요. 한 600, 뭐 한 700 가까운 배치가 나왔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수입됐던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번대 배치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요 이제 바코드 옆에 보면 KY, TN, IN 이게 아까 어디라고 하셨던 거죠? 이 KY가 이제 켄터키 주고요, TN이 테네시, 그리고 IN이 인디애나.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위스키 원액을 가지고 온다. 네네네. 반면에 이 아메리칸 오크 같은 경우는 그런 표기가 없네요. 네네네. 이게 좀 숙성 연수가 짧죠, 얘는? 네네네. 얘가 최소 한 2년 정도 숙성된 원액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마 위도제인에서 만들어지는 원액으로 또 네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드셔보시면 확실히 이제 10년에 비해서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같은 45.5도지만 확실히 좀 재사용한 캐스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버번 위스키나 라이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회가 되면은 얘는 우드포드 리저브하고 같이 먹어보면 좀 좋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네. 그래서 위도우제인 같은 경우는 non GMO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은 유기농 품종을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품종을 좀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이 이제 베이비제인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제인이라고 하는 품종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베이비제인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 숙성 연수가 10년보다는 조금 더 어린 원액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아서 저도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증류소가 이제 그렇게 단순히 라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품종도 개량하고 이런 발전성이 있어가지고 헤븐힐이었나요? 증류소 매각이 됐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헤븐힐 증류소, 그러니까 컴퍼니에서 이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헤븐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좀 재밌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크칩 같은 어떤 치트키, 약간 편법을 사용하는 게 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제품을 조금 한번 드셔보시면서, 저는 사실 이 제품들을 처음에 이제 마셔봤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사실 저는 이제 뭐 위스키 관련된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클래스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좋은 교보제이지 않나, 뭐 오크칩을 사용하면 이런 캐릭터가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사실 국내에 많지 않으니 이제 그런 교보제로 활용하기에 좋고,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블렌디드 버번이나 아니면 오크칩을 사용한 이런 제품들, 그런 좋은 교보제로 활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덕분에 또 이렇게 막 뉴욕 위스키 재밌는 설명 잘 들었어요. 버번 위스키 하면 대부분은 이제 켄터키주,
그리고 요즘은 뭐 다양한 주에서 이제 위스키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캐릭터가 좀 다르고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이게 맛이 좋네 안 좋네 너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다양한 제품들을 두루두루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바틀로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이제 바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하고 같이 드실 때 한 번쯤 요런 것들 이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 위도우 제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원래는 제가 양쪽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만 소리가 들렸더니 좀 이쪽이 좀 허전하긴 한데 사실 저도 좀 어색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까요? 네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다. 주도의 재발견. 뉴욕을 상상하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마침 또 여기가 또 한국의 뉴욕 거리 같은 느낌일까? 이것도 약간 통창의 약간 압구정의 약간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날도 우중충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비행기 값 벌었네.